2010년 애플의 신제품 설명회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프레젠테이션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모든 면이 탁월한 자리였습니다. 현장 참석자들과 시청자들은 잡스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 홀린 듯이 몰입했죠. 물론 아이폰이라는 상품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잡스의 세심한 연출이 없었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폰 같은 제품이 없고 잡스처럼 수많은 스텝을 동원할 재력도 PT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뛰어난 소통 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취업 면접관, 소비자, 거래처 실무자, 유튜브 구독자,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대부분 상황에서 상대방은 내 이야기와 제품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전달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통을 하는 과정에는 온갖 장애물이 존재하는데요. 그 와중에 내 말에 관심 없는 상대의 관심을 붙잡아 놓으려면 단어와 문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만들고 지루한 것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은 바로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TV 연출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가 트인 전문가들입니다. 시청자가 조금이라도 흥미를 잃으면 채널이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PD들은 화면 하나, 자막 하나에도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PD들에게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공중파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PD로 다양한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모토아시 아도는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했던 전달법 패턴을 독립 후에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에 사용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단 한 줄로 사로잡는 전달의 법칙에서 시청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달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토아시 아도가 이야기한 27가지 전달 법칙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늘 사용하는 문장에 단어 하나 덧붙이거나 접속사를 덧붙여서 신뢰감을 더하고 평범한 것을 대단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평소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말을 듣거나 이야기가 지루하다는 평을 듣거나 유튜브, SNS에 팔로워가 늘지 않아 고민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개선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7가지 전달 법칙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흔들기와 받기는 TV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흔들기 문장에는 받기를 설명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받기에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넣고요. 포인트는 흔들기와 받기 사이에 시청자의 관심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단어를 넣는 겁니다. 이 단어들은 대개 그것은, 그래서 등입니다. MBC의 음악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출연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진행자가 그는 바로 라는 흔들기 단어들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높이는 방법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영화 예고편은 오로지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 티켓을 사게 하기 위해 제작됩니다. 당연히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이 들어갔죠. 여러분의 콘텐츠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맨 앞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오프닝을 봐서 얻게 되는 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집중하기 쉽고 메시지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다음 2가지 문장 중 어느 쪽에 관심이 가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홍대로 식사하러 갈래요? 얼마 전에 금요미식회에서 홍대 이탈리아 음식점 소개했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같이 갈래요? 콘텐츠는 특정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헤어드라이기를 소개한다고 칩시다. 땡땡전자에서 이번에 출시한 최신 헤어드라이어라는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콘텐츠를 봐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제이자 팩트이고 정보의 나열일 뿐이니까요. 여기에 이 콘텐츠를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관점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점은
대개 상대방의 이익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열풍으로 머리숱이 많아도 5분 만에 건조 OK 땡땡 헤어드라이어.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이렇게 머리를 잘 말려주는 헤어드라이어라면 오프닝을 거쳐서 구입까지 고려할 시청자가 많지 않을까요?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보고 갔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한 경우 있으실 겁니다. 별것 아닌 것도 가장 좋게 보이는 방송국의 비법에 넘어간 건데요. 홍보하기에는 그저 그렇거나 단점에 가까운 내용도 소개 방법에 따라서 좋은 것과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매출이 적어서 실내 공간이 좁다면 아담하고 가정적인 음식점으로 소개하거나 실제로는 주방장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점주 어머니가 주방을 맡고 있다면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소개하는 겁니다. 평범한 상품에 특별한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TV 방송 프로그램이 유튜브보다 훨씬 오랜 시간 방송하는데도 시청자들이 계속 보는 이유는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전달력을 높인 덕분입니다. 결국 콘텐츠를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들더라도 상대방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용이 평범하거나 장점이 없더라도 흥미롭게 알릴 방법만 찾는다면 콘텐츠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다양한 비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달력을 최고로 높이시기 바랍니다.